네, 화요일장 8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잠깐 보고 서브라더스의 830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체결지수 보여주십시오. 예, 조금 올라서 출발할 수 있겠죠. 오늘 코스피가 생각보다 시초가 예상 체결지수가 강한데요. 15포인트 상승한 1966으로 나오고요. 코스닥은 이제 막 시가가 형성돼서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갑니다. 코스피 200 선물도 0.9% 정도. 코스닥의 체결이 좀 늦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우리가 연휴 끝나고 오늘 비교적 강하게 반등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장 30분 전 개장 전략 서브라더스의 830 전략 갑니다. 와운의 서호수, 서동구 두 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키포인트부터 화면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포인트입니다. 전략 포인트입니다.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간이 될 것이다. 업종 종목 전략 볼까요? 경기 민감주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네요. 먼저 시장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가 이제 만기일이 끼어 있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간이 될 것이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호수 전문가님. 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옵션 만기일도 붙어 있고요. 또 이 만기일 이후에는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주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지수가 상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나 자세히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지와 저항입니다. 코스피 1차 지지라인입니다. 1934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2차 지지라인입니다. 1910포인트입니다. 저항라인입니다. 1차 저항라인 1959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5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 오늘 시가로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저항라인 1976포인트. 바로 이 자리를 뚫어야지만 코스피가 상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간밤에 글로벌 증시, 독일 증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하방으로 내려오면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 보면서 과연 왜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빨간색 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파란색 선,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빨간색 선은 5주선이 되겠고요. 밑에서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파란색 선은 60주선입니다. 코스피는 이 5주선과 60주선 사이에서 계속 행보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보시면 네모난 박스, 즉 5주선과 60주선 사이가 굉장히 이격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 안쪽에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수렴이 될 만큼 됐다. 해서 이번 주간은 저 밴드를 탈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수는 위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자, 옵션 만기일 예상 밴드입니다. 현재까지는 260포인트, 만기일까지는 1976포인트인 코스피 200 기준으로 260이 좀 넘어가기 힘든 구간으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방은 역시 255포인트, 1934포인트, 그리고 1910포인트, 253.8포인트가 지지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보신 바와 같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를 동반한 강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데, 코스피 30분봉 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3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까맣게 된 선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선이 바로 30분봉이 20선인데, 30분봉이 20선이 이와 같은 형태로 쌍바닥을 시연을 할 시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까지는 반등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1967포인트까지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1967과 1976 사이에 들어와 있는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이 저항 구간의 마지막 돌파 지점이 1976포인트죠. 바로 이 1976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맥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상방으로 가기 위한 수급적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 현재 현물 매수를 잠깐은 보여줬지만 연속성 측면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는가, 이거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물 매도 누적 계약 건수 2만 1천 계약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5,000 계약 아래쪽으로 축소가 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주 대응이 되겠습니다. 1976포인트 총가로 금요일 총가로 돌파시키지 못한다 했을 경우는 물량을 오히려 줄이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1976포인트가 돌파가 될 시에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1976선이 중요합니다. 오늘 좀 반등하면 1960, 1976, 이번 주 잘하면 또 넘었을 것도 같은데요. 이 기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전략입니다. 경기 민감주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는데, 서동구 전문가님. 네네. 지난주에 이제 은행주는 조금 차익 실현하자는 얘기하셨고, 경기주나 이런 주식은 조금 사자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 오늘은 비중 축소 의견이시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장 개장주에 여러분들께 낙폭과대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점 매수, 전기전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다만 말씀을 드릴 당시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의외로 자동차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급반등이 나와주고요.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유럽 시장 얌전하게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개장주 전반적인 흐름들이 마치 또 이런 경기 민감주들, 또 수출 관련주들 추가적인 어떤 추세의 어떤 급반등을 예상하는 이러한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고, 비중을 줄이지 못하셨던 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또 엔화는 94엔대 이상에서 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 G20 재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엔화의 약세 현상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의제 채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확인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요인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만기라는 변수 속에서 어떤 수급의 교란 요인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주간이 또 이번 주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고, 또한 추가적인 반등이 연출될 경우에는요, 이제는 저항권에 진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만 해도요,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돼 있는 상태 속에서 어떤 매물 공백 상태 속에서의 기술적 급반등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었다면, 오늘부터 또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될 경우에는 이제 저항권에 진입이 되고, 또 대기하는 매물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진입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 전체적으로 추가 반등들이 연출될 때 비중을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자동차 쪽에서 대장주 현대차의 움직임을 한번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그림들을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의 경우에도 11월 초에 20만 원이 이탈됐던 이 흐름들 속에서의 어떤 이중바닥의 형성 속에서 2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지난 주말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에 그리고 거래도 다소 증가되면서 강한 반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될 때 바로 21만 원대 후반 내지는 22만 원 근처가 되겠죠. 바로 60일 이평선 등, 그리고 또 직전의 고점대가 위치해 있는 저항대에 진입이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연출이 되면 될수록 어떤 매도의 흐름들이 강하게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따라서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자제해 주시고 다음 자리를 공략하는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다. 결국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을 단기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전략이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유리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경기 민감주, 대형주 좀 반등을 예상하셨는데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왔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따라붙진 말고요. 차익 실현하고 다음 또 매수 기회를 노리지 않은 그런 말씀이시네요. 서브라더스의 830 전략, 와운의 서호수, 서동구 두 분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